정성 호랑이 장관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검사들이 좋아하겠는데 저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메시지를 발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의원들이 현장 이야기를 듣고 논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다가 시간이 몇 달씩 지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즉 보안 수사권을 무작정 폐지했을 때 피해자 보호가 약화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거두절미하게 말씀드립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방어벽을 쳐놓은 것입니다. 일부 검사의 잘못 때문에 전체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아야 하느냐는 정성호랑이식 주장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심이 아니라 제도로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민생사건은 수사, 기소권 남용 가능성이 적으니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도 된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완벽한 문서 끝까지 봐주시고 뒤에서는 민주당 내부에 도는 흐름 보고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려는 검찰개혁의 움직임이 세게 있어 왔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세웠고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문재인 정부부터 1년의 흐름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있는 건데 검사들이 저는 머리를 쓴 거라고 봅니다. 수사권? 정권 넘어가면 뺏길 수도 있지. 직접 수사권을.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특수학용을 통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검사들이 사실상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고 그거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정부 입법안에도 특수학용 수사 지휘 권한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나 그거 반대해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정성호 장관이랑 설정까지 벌였는데 2차 정부 입법안, 검찰개혁 정부 입법안에 특수학용 수사 지휘 권한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사실상 그거 빼라고 얘기한 건데도. 이게 검사들입니다. 이게 검사들이에요. 검사들이 이거 뺄 수가 없죠. 윤석열 정부 하에서 플리바게닝을 법제화해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주가 조작을 했어도 아무 처벌 안 받고 풀어줄 수 있도록 법안 만들어놨어. 수사권 뺏겨도 상관없이 특사경 통해서 우리가 그 수사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만들어놨는데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이 없으면 이 플리바게닝 제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무의미해지잖아요. 사실 특사경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그죠? 왜? 수사권만 뺏어오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수사권을 계속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와야 된다. 수사권 박탈해야 된다.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일 때 자신의 특수통 검사들인 권순정, 이복현 이런 애들이랑 같이 사실상 이 제도를 만들어 온 거예요. 완성시켜 놨어.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특사경을 딱 지목해서 수사지휘 권한 검사가 왜 갔지? 그것도 빼. 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팔짝 뛰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데도 그거 삭제를 못하는 거죠. 검사들 입장에서. 자기네들 돈줄인데. 수사권을 다 뺏겨도 자신들이 권한을 유지하면서 거액을 벌 수 있는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이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논리적으로만 보면 검사한테 보안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줘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할 때 검사들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죠? 논리적으로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근데 현실 세계에서 검사들이 하는 걸 보세요. 얘네들한테 조금이라도 권한을 주어지면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있네.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꼼수를 통해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주는 순간 법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법은 그냥 어떤 방향성만 정해놓는 거고 사실은 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그 방안은 시행령, 그 다음 시행 규칙에 담기거든요. 법에서 보안수사권을 어떤 식으로든 인정을 해주면 얘네들이 시행령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어떤 장난을 칠 줄 알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관심도도 떨어지겠죠. 법을 이미 만들었으니까 법 취지대로 시행령 만들어지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을 조심해야 돼요. 검사들은 이런 짓을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저도 보안수사권을 주는 거에 있어서 검사들이 미우니까 보안수사권을 다 뺐자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검사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지 않습니까? 자본시장법만 이랬을까요? 자본시장법만 이렇게 자식이들의 딴주머니, 뒷주머니를 차리는 수사권 다 뺏겨도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법적 카르텔, 법조 비리시장 동원해서 돈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본시장법 영역만 했을까요? 이게
사실 가장 큰 규모이긴 하나 검사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욕심을 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축, 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있어서도 검사들의 꼼수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의심하고 지금 좀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한 얘기는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제가 뭐 단독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부자의 제보입니다. 지금 이건 제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작동을 안 했잖아요.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플리바게닝인 법제화됐고 특사경은 금감원의 특사경이 자본시장법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지휘권을 검사가 갖고 있으면서 특사경을 통제해서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아직 발동이 안 됐잖아요. 실제 현실화되지 않았잖아요.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얘네들이 그걸 만들어 놓기만 했고 활용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이걸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걸 아는 내부자의 제보가 없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까? 네, 공감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동반 급락은 지지층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심리적 패배로 인한 여권 지지층의 상처와 분노는 깊습니다. 질 수도 없고 져서는 안 되는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느끼는 팬들의 상실감은 더 크기 마련입니다. 신바람난 보수 진영과 열패감에 빠진 진보 진영의 모습이 여론조사에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거를 치른 주체는 민주당인데 대통령 지지율까지 빠지는 건 여권을 한 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가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자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고 직격했습니다. 냉정하게 흐린 눈으로 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면 정 대표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말을 대놓고 한 것이라 저는 봅니다. 이어 이 대통령 출국 자리에 당대표 배제 소동이 일었고 정 대표는 느닷없는 호남행을 택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한 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알린 셈이라 저는 매우 우려가 됩니다. 갈등의 근원에 여당 전당대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활을 건 일대 격돌이 총선 공천권을 쥔 당대표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있다는 걸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선거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것도 선거보다는 당권 싸움에 정신이 팔렸던 탓입니다. 과욕이거나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발 내부에서 그만 싸우고 하나로 뭉쳐 아직 제대로 참교육을 하지 못한 검찰과 더불어 사법부 개혁에 힘을 쓰길 바랍니다. 정말 이대로면 미래가 너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